안녕하세요. 황준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이제 웹 디자인 및 개발 기능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입니다. 지도교사고요. 제가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게시판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게시판에 대해서 다룬 이유가 뭐냐면은, 게시판에는 이제 목록, 그 다음에 작성, 조회,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네이버든, 혹은 다음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인가에다가 게시물을 작성을 할 때 그 게시물들의 목록을 한 번에 보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보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기능, 그다음에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리드,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는 거. 자, 이거를 통틀어서 CRUD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들은 말 그대로 작성, 그 다음에 조회,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작성, 조회, 수정, 삭제가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기능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핵심적인 기능. 여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다고 쳐도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정보가 필요하고, 회원 정보를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회원 가입이 이제 C, 크리에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가져오는 거, 그게 리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회원 정보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 그 다음에 회원 탈퇴하는 거, 딜리트 등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뉴스피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게시물을 작성을 할 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피드에서 조회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카카오톡의 채팅 같은 기능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입력하는 거, 크리에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댓글을 조회하는 거, 리드입니다. 대신에 이제 삭제나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런 범주들을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게시판이라는 거고, 자, 이 게시판에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게시물. 자, 게시물에 대한 정보는 먼저 게시물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시물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하고, 작성일 있어야 합니다. 작성일. 뭐 여기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댓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 혹은 추천수 뭐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죠.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붙일 때 자기가 원하면은 그런 기능들을 넣으면 됩니다. 어쨌든 게시물이라는 데이터에 필요한 게 먼저 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작성일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도메인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뭔가 기능을 만들 때 이런 도메인 지식이 필요해요. 게시물에 대한 도메인,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었냐면은 도서에 대해서 예약하고 반납하고 대출하고 예약, 대출, 반납이라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서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대출을 하고 반납하는 기능들에 뭐가 필요한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거, 그걸 이제 도메인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현할 기능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이제 게시판에 필요한 도메인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테이블 이름은 볼드가 되겠고요. 번호는 IDX, 제목은 서브젝트, 라이터, 컨텐츠, 레디 데이트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게 이 XAMPP라는 게 필요해요. XAMPP. 이거는 구글에 검색하면은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XAMPP 들어가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스타트를 해놨었는데, 이것들을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 이 아파치라는 건 이제 웹서버를 말하는 거고요. MySQL은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ySQL에 대해서 뭔가 조작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여기에 있는 어드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로컬호스트에 phpMyAdmin이라는 이런 주소로 들어가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웹서버 상에서 구동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파치 같은 경우에 웹서버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톱을 해놓으면은 이제 MySQL이라는 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phpMyAdmin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들어가지죠.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스타트를 해야 이제 phpMyAdmin이라고 해서 이 XAMPP라는 거에서 제공을 하는
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127.0.0.1로 해도 들어가집니다. 사용자명은 루트, 비밀번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AMPP라고 이제 비밀번호를 지정을 했는데 원래 이 XAMPP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가집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을 할 건데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2019-0430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날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편이고 여기에서 UTF-8 General CI 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한글이 안 나온다던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UTF-8의 General CI, General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의미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 이제 여기에다가 볼드라는 테이블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이름은 볼드고 컬럼 수는 10으로 해주세요. 이건 넉넉해도 돼요. 100으로 해도 되고 뭐 20으로 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10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X 아까 이렇게 언급했었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고 그래서 IDX에다가 자, 인덱스는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기본 키를 말하는 건데 기본 키라고 하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값이 있죠. 아이디 값.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마찬가지로 게시물들도 이 게시물 번호를 통해서 요 어떤 게시물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을 하면은 게시물을 추가를 할 때 저절로 게시물 번호가 1씩 증가를 합니다. 오토, 자동으로 인크리먼트, 증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 제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이터, 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지, 데이트, 데이트 타임으로, 데이트 타임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말고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령어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이거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그럼 테이블이 사라졌죠? 자, 명령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 좀 확대를 한 다음에 먼저 create table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괄호를 열어주고 먼저 idx 이름이 idx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int가 인티저 정수형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auto increment 자동 증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 제목이죠. 이 파체어라는 거는 variable 캐릭터의 줄임말인데 variable은 이제 변한다 그런 뜻이 있고 변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문자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변 문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의 길이는 255고 그 255에서 뭐가 들어오든 간에 그 문자열 개수에 맞춰서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뭐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마찬가지로 variable 캐릭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ariable 캐릭터 255로 해주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후에는 이제 텍스트는 256 곱하기 256 계산기를 한번 켜볼까요? 자, 256 곱하기 256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65,536이라는 길이의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그렇게 고정된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레지 데이트는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idx라는 애한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삭제. 편한 걸로 하면 돼요. 자기가 편한 걸로 만들면 되고, 자, 다시 볼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익숙해지니까. 자, 서브젝트, 라이터, 텍스트가 아니라 컨텐츠. 그 다음에 레지 데이트, 데이트 타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PHP에서 게시판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진짜로 이제 PHP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XAMPP에 htdocs라는 폴더를 이렇게 비워놨어요. 비워놨고 이거를 이렇게 서브라임 텍스트에다가 가져다 놓으면은 이렇게 옆에 프로젝트처럼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new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파일 이름은 index.php로 그 다음에 html5 한 다음에 이제 탭이나 혹은 컨트롤 E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PCI 패키지 인스톨에서 이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밋이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 유튜브의 그 컨텐츠에다가 이밋을 설치하는 방법을 따로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걸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되고,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서브라임 텍스트는 이렇게 PHP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PHP 구문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db는 new PDO. PDO는 이제 PHP 데이터 오브젝트의 줄임말이고요. 오브젝트. 자,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오브젝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PDO. 자, 그래서 이제 MySQL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호스트는 127.0.0.1 혹은 로컬호스트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편한 걸로 하면 되고, 자, DB 네임은 아까 전에 2019-0430으로 했었죠. 0430.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루트 XMPP.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요 XMPP를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MySQL에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없어요. 처음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시면 됩니다. 비워두시면 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목록을 가져올 거예요. 목록. 자, 태그는 UL이랑 li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가져올 거고, 자, for each 탭 하면은 또 만들어지죠.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먼저 rows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db에다가 query 명령을 수행을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도큐먼트 한 다음에 뭐 get element by id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자, 여기에서 점에 해당하는 게 PHP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db라는 건 이제 인스턴스라고 말을 하고, PDO라는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 말을 하고, 그 인스턴스에 있는 메소드가 이제 query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select from bold에 있는 애들을 가져온다라는 뜻이고, 자, fetch all 모두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DO fetch 오브젝트.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li 한 다음에 먼저 여기다 echo 이렇게 해주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rows as row. 자, for each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each가 각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rows라는 거는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제가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PHP. 요 PHP에는 이제 배열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줍니다. 대괄호. 이게 대괄호고, 그다음에 이제 for each array as 뭐 valu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echo value 라고 한 다음에 127.0.0.1 들어간 다음에 이제 test.php로 들어갑니다. 그럼 1, 2, 3이 차례대로 출력이 되죠. 이게 지금 이 value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p 태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 이렇게.
그럼 이렇게 띄어지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BC, DF, 뭐 1, 2, 3, 4, 5, 6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 배열들에 있는 요소들이 각각 출력이 되는 거예요. for each. 반복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게 배열이고 배열에는 각각 지금 A, B, C, D, F, 1, 2, 3, 4, 5, 6 이라는 애들이 있고 이것들을 차례대로 여기 밸류에 할당이 돼요. A, B, C가 밸류 할당이 되고 D, F가 밸류 할당이 되고 1, 2, 3, 4, 5, 6이 밸류 할당이 되고 그리고 얘네가 각각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출력을 하려면은 array 0에 예를 들어서 P에 array 0에 echo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죠? 이런 식으로 3 출력이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죠. 없애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for each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for each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로우즈라는 애가 있는데 이 로우즈는 배열이고 이 로우즈에 있는 애들을 각각 로우에다가 출력을 한다. 그러니까 로우에다가 할당을 한다. 각각 로우에다가 할당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로우에 저희가 정의를 했던 거 IDX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IDX 서브젝트로 아이터 컨텐츠 레지 데이터가 있는데 처음에 출력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IDX라는 애를 출력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IDX 그 다음에 서브젝트 제목 그리고 작성자를 출력을 하고 작성일을 출력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게 맞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게시물 목록이라고 타이틀을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게시물 목록이라고 타이틀이 들어가죠. 뭔가 나오는 걸 보고 싶어요. 뭔가 나오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PHP by 어드민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볼드에 삽입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삽입 여기에다가 제목은 제목입니다. 작성자입니다. 내용입니다. 해주시고 날짜는 아무렇게나 해보겠습니다. 실행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쿼리문이 실행이 된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SQL에서 사용하는 인서트 명령어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해도 똑같이 실행이 될 거고 지금 복사해놨어요. 이거를 복사가 안 되네. 자 복사 컨트롤 C를 눌렀고요. 일단 여기에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걸 어떻게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은 자 print r이라는 PHP의 고유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거 갖다가 rows 하고 exist를 해봅시다. exist를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여기에서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쁘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 array라는 형태고 0에는 지금 IDX 서브젝트 라이터 컨텐츠 레지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0에 들어있는 애 데이터 타입은 std 클래스 오브젝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은 한번 자 for each를 해봅시다. 자 rows에 0 as key value 이렇게 해보고 echo p 태그 그냥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key의 value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IDX 1 서브젝트는 제목입니다. 라이터는 작성자입니다. 콘텐츠는 내용입니다. 레지 데이트는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구조를 변경을 해볼게요. 구조 갖다가 변경 그리고 subject 2 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면은 달라졌죠.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연동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DO 패치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빼버리면은 좀 달라진 형태로 나와요. 이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IDX 1, 0, 1 서브젝트 제목입니다. 1 제목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순서대로 나와 있고 또 뭐가 달라졌냐면은 아까 전에는 여기가 std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어요. std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array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려면 또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날 거예요. 이렇게 노티스
trying to get 모시기 해가지고 여기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줄에서 오류가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5, 16, 17, 18이니까 15, 16, 17, 18.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오류가 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더 입력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PDO, 패치, 오브젝트라는 걸 입력을 하면은 오브젝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져올 때 오브젝트 형식으로 가져와라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 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D, 서버라인 텍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단축키고요.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D. 이렇게 출력이 되죠. 한번 여러 개를 삽입을 해볼게요. 실행. 됐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db에 쿼리에 인설트 여러 개를 넣었어요. 여러 개 복사를 하고 여기에는 각각 로렘 안되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지데이트는 now로 그리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엑시스트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고 다시 이거를 지워볼게요. 여기는 한번 보기로 들어가면은 방금 추가한 애들이 들어갔죠. 방금 추가한 애들. 여기는 명령어들이 다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까 복사한 명령어를 실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굳이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지워버리고 다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많은 애들이 생겼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링크 나중에 걸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볼게요. 자, p 태그에다가 하이퍼링크는 이제 a 태그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href 이게 이동할 주소고 자, 점 하면은 현재 경로에서 이거는 이제 상대 경로를 의미를 하는 거고 현재 경로에 있는 write.php로 간다. 글 작성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글 작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글 작성. 컨트롤 N 누른 다음에 컨트롤 N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N 새로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S write.php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도 돼요. new 파일 저장 write.php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편한 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도 HTML5 탭 해주고 여기에는 게시물 작성이라는 페이지고요. 저희가 게시물 작성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폼 태그를 만들어줘야 돼요. 폼 액션은 write ok.php 자, 요 액션은 뭐냐면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post 그리고 이제 field set 이제 폼을 감싸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 이제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 작성 이제 여기에다가 자, ulli 곱하기 한 4개? 4개 정도를 작성을 해봅시다. 자, 레이블 태그 이거는 필요 없고 각각 제목, 작성자, 내용이 필요하겠죠. 하나가 필요 없구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 라이터,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자, input 타입은 텍스트 자, name은 아까 전에 가져온 이 친구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p 태그를 이렇게 3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3줄을 복사를 한 다음에 3줄에다가 넣으면 저절로 들어가요.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줄이다 이러면 이제 맞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3줄을 복사를 했고 여기 4줄이 있고 4줄에다가 집어넣으려면은 이렇게 지금 3줄씩 4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만약에 또 4줄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가져요. 서버라인 텍스트는 서버라인 텍스트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서버라인 텍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VS 코드에도 있고 웹스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브라켓에도 있고 요즘 최신에 나온 에디터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들어갔죠? 다음에 닫아주세요. 지금은 뭐 굳이 이거 말고는 쓸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카카오톡을 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게 이제 버튼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야겠다. 자, p태그에 버튼, 말 그대로 버튼이고 하나는 그냥 이름을 버튼으로 해주세요. 타입은 버튼, 취소, 뒤로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작성을 하다가 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브밋. 그래서 요 서브밋을 누르면은 요게 이제 다른 페이지로 전송이 됩니다. 얘는 완료.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 작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은 취소를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write ok.php.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뀐 건데 완료를 누르면은 이제 write ok.php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완료 write ok.php. 이게 지금 액션에 정의한 걸로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ok2라고 하면은 다시 자 완료 누르면 ok2로 바뀌죠. 다시 뒤로 가기. ok. 다시 완료 ok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메소드 포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write ok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write ok.php 해주고 봅시다.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printR은 그냥 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배열이든 클래스든 뭐 문자열이든 뭐든 간에 다 출력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포스트라는 걸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다시 글 작성에 들어가서 완료를 누르면은 여기 지금 subject writer content라고 되어 있죠. 뭐 이제 입력을 해보고 출력을 해볼게요. 제목, 작성자, 내용 하고 완료 하면은 이제 제가 입력한 거 제목이랑 작성자랑 내용이 이 subject랑 writer랑 content에 각각 할당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cho 자 p태그에 이렇게 문자열, 이게 문자열인데 쌍따옴표로 선언이 되면 문자열이에요. 근데 문자열 안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넣으면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포스트 서브젝트, 그 다음에 뭐 라이터, 컨텐츠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막 입력을 한 다음에 하면은 출력이 되죠. 이렇게. 다시 여기에다가는 제목입니다, 작성자입니다, 내용입니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입니다 출력되고, 작성자입니다 출력되고, 내용입니다 출력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이러면 무슨 에러가 나냐면 이제 undefined라는 에러가 날 거예요. undefined, 선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 defined가 정의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undefined라고 하면은 정의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뭐냐면은 이런 애들을 인덱스라고 말을 해요. 자, post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는 지금 배열이라는 형태예요. 배열이라는 형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post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subject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거, 그 다음에 writer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거,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인덱스 혹은 키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덱스 혹은 키값. 자, 그런데 지금 여기 subject 1, writer 2, 컨텐츠 3 이런 애들은 지금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undefined 에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메소드가 포스트인데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메소드는 get으로 바꾸면은 이제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주소를 주목해야 돼요. 주소. 자, 제목, 작성자, 내용. 자, 이제 메소드를 포스트에서 get으로 바꿨는데,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은 얼라리요? 잘못했나? 메소드 get. 다시 제목, 작성자, 내용. 이렇게 바뀌었다. 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네요. 지금 보면은 subject,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 붙은 다음에 subject, 그 다음에 equal 제목, 그 다음에 end, writer, equal 작성자, 그 다음에 end, content, equal 내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get은 뭐냐면은 주소에다가 값을 넘기는 거예요. 주소에다가. 그래서 이거 받아올 때도 여기는 post라고 했는데 이제 post가 아니라 get으로 해야 되고요.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제목을 설정하면 이제 바뀌어요. 제목. 그러니까 약간 보안에 좋지 않겠죠. 제목 3, 4, 5. 자, 이런 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를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기능 경기 대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쿼리에 기능 경기 대회라는 게 붙었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또 수정을 해보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뭔가 나오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준일 검색을 하면은 뭔가 나와요. 오, 뭐 이렇게 막 뜨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걸 이제 get 방식, get 메소드라고 말을 하고 주소에다가 정보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노출이 돼도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뭐 회원가입을 할 때, 로그인을 할 때, 게시물을 작성을 할 때 get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포스트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데이터를 숨기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노출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서버상에서만 가져올 수 있고,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에다가 노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상 좋지 않지만 포스트 방식보다는 이제 서버상에서 동작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웹에 대해서 다룰 때는 get 방식,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ame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 1, 2, 3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1, 2, 3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포스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php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제목, 작성자, 내용 하면은 이번에 이제 undefined index subject 그 다음에 writer, content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포스트로 바꿔야 되고 그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또 print r이 다 출력하는 거라고 했었죠. 살펴보면은 이게 subject 1, writer 2, content 3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요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요 name에 입력을 한 게 요 포스트에다 저장이 돼요. name에 입력을 한 게 포스트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여기 subject 1 여기 저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writer 2 여기 저장이 되었고 content 3 여기 저장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버튼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여기다 버튼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취소를 눌러도 서브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기본 버튼이라는 태그는 기본 타입이 서브밋은 전송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라고 해줘야 이제 이 친구들을 눌러도 아무 그런 작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클릭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온클릭 말 그대로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러트는 경고창을 말하는 건데 취소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경고창이 뜨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 히스토리 100 뒤로 가기입니다. 뒤로 가기. 그래서 취소를 누르면 뒤로 가지죠.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에서 글 작성 취소 뒤로 가기예요. 뒤로 가기. 히스토리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웹사이트 상에서 어떤 링크들을 타고 왔나 를 의미를 하는 거고 100이라는 거는 이제 뒤로 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 작성 눌렀을 때 취소를 누르면 뒤로 가지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고요. 웹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다른 데로 이제 다시 갈 수가 있고 그렇죠. 상호작용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기능 경기대에서 상호작용 요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링크, 버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진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제목, 작성자, 내용 입력을 하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 완료를 클릭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인덱스에서 이걸 복사해 와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코드를 복사해 오고 이제 쿼리문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SQL은 자, insert into bold set 한 다음에 자 저는 이제 편하게 라이터는 포스트 라이터 세 줄을 복사를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 했었죠. 서브젝트 라이터 컨텐츠라고 세 개를 이렇게 붙여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레지 데이트 한 다음에 now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 혹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자, 삽입 실행 이거를 복사해 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 와서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는 각각 이거는 지금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게 둬도 되고 여기에다가 각각 자 포스트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now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써주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엔터 쳐도 상관없어요. 다만 세미콜론 여기다 찍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쿼리문의 종류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마지막에 그래서 IDX는 널이다 이런 뜻이고 서브젝트에는 포스트 서브젝트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작성자 사용자가 입력한 컨텐츠 레지 데이트는 작성일을 말하는 건데 이건 now라는 게 현재 날짜를 의미를 합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db 쿼리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을 실행하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이걸 이제 SQL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한번 에코를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b query sql. 자, 실행을 해보고, 자, 여기를 이제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내용을 추가할 거라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다 비워버리고, 그 이전에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합시다. 이걸 저장을 했으니까 새로 고침. 지금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면은 그냥 한번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 있고, 자, 볼드, 셋 아까처럼, 자, 라이터는 포스트 라이터 3개가 있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지 데이트는 now 라고 해줍니다. 한 번 더 새로 고침 하고, 여기도 새로 고침 더 들어갔죠. 여기도 새로 고침 들어갔죠. 여기 레지 데이트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뭔가 체크를 해줘요. 체크. if는 조건문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이제 true 혹은 1을 반환을 합니다. true 혹은 1을 반환을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에러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다가 일부러 한번 에러를 내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이제 헤더라는 거에다가, 자, 로케이션을 정의를 하면은 여기 페이지를 이동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얘는 index.php로 가라, 이런 식으로. index.php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어요. index html이나 index php나 이 index 키워드가 붙는 애들은 굳이 이렇게 그 파일 이름을 적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 페이지로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db에서 error info라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고의적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에러를 냈습니다. 고의적으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 세미콜론 안 찍었구나. 다시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syntax. 그러니까 SQL 문법에 오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텍스라고 하면 이제 문법을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친절하게 어떤 부분인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MariaDB 서버 버전 folder right syntax to use there 한 다음에 여기 내용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쪽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오류가 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SQL도 같이 출력을 해주는 그런 센스를 지니고 있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b태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쿼리문도 보여지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에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정상적으로 수정을 하면은 여기도 일부러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에러가 발생을 해요. unknown column 한 다음에 여기 뜨죠. 여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IDX subject writer content reg date인데 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unknown, 알 수 없는 컬럼이다. 요 컨텐츠 t라는 게 알 수 없는 컬럼이다. 필드 리스트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다시 이걸 정상적으로 바꿔야 이렇게 페이지 이동까지 했죠. 실행이 됩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막 해볼까요? 엔터. 지금 4번째 추가됐고, 또 이렇게 5번째 추가됐고, 자, 이렇게 게시물 작성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뭘 하냐면은 글 작성 다음에 지금 여기서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페이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페이지 이동. 여기에다가 이밋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제 Ctrl Shift G 누르면 이렇게 되죠. 혹은 Alt Shift W 하면 이렇게 감싸져요. 이렇게 태그를, 문자를 감싸는 기능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A, 자, href에다가 view.php 물음표 idx는 php echo row의 idx라고 해줍시다. 여기서 물음표가 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get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idx equal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렇게 해본 다음에 여기 지금 링크가 되었어요.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요 에러 404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페이지가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지를
view.php라고 만들 거고 마찬가지로 HTML5 선언해주고 이제 이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다 복사 붙여넣기. 여기 이제 패치 대신에 딱 이렇게까지만 한 다음에 get 한 다음에 idx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이 출력되죠. 이걸 그냥 막 바꿔볼게요. 10, 100, 5000. 뭐 안녕하세요. 뭐 아무거나 입력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이런 식으로 되죠. 주소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주소에 넘어가면은 이걸 get이라는 변수에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get이라는 변수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 저희는 이렇게 주소에 넘겨진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select 저희가 지금 인덱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왔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자, where idx는 열어주고 get idx라고 이 패치 all 말고 패치를 해주면 됩니다. 패치 all은 다 가져오는 거고 패치는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만, 딱 하나. 패치 all은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을 다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 패치는 하나만 가져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포리치 지워버리고. 자, 로우즈 대신에 로우를 해주시고 이거는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럼 저절로 이제 idx 서브젝트 라이터 레지데이트에다가 컨텐츠까지 있어야 되겠죠. 컨텐츠 이거는 요게 li 지워버리고 여기들이 각각 li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딱 뜨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없으면 이제 안 떠요. 이렇게 없으니까 나중엔 저 에러 처리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자, 1번 게시물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고 요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를 그냥 1이라고 해버리면은 무조건 여기가 주소가 뭐든 간에 무조건 1에 대해서만 가져오는 거고. 자, 이거를 가변적으로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변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 자, 게시물 조회에서는 이제 T로 가져야 되겠죠. 글 목록. 자, 목록으로 가지는 링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각각 update.php, 여기는 delete.php.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물음표 idx는 자, php echo 주소에 있는 이렇게 idx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럼 글 목록 하면 일로 가지고 다시 글 목록. 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링크를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호작용 링크. 자, 이어서 수정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 수정을 먼저 만들 거고 글 수정은 이 write.php를 약간 이용을 하면 돼요. Ctrl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고 혹은 파일 Save As를 하면 됩니다. Save As 혹은 Ctrl Shift S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update.php 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뷰에 있는 이거를 다 복사해 와요. 여기 2줄, 4줄이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업데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게시물 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입력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할 때에는 그 게시물의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내가 완성한 대로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수정을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value는 php echo를 항상 써줘야 돼요. row에 subject writer content라고 해주고 취소 history back 해주고 완료 해주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write ok가 아니라 update ok로 해주면 됩니다. 자, 글 수정하면은 들어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1, 2, 3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 돼요. 오류가 나죠. 일치를 해줘야 돼요. 다시 이 서브젝트는 여기 있는 서브젝트랑 일치하는 거고 여기 있는 서브젝트랑 일치하는 거고 라이터는 여기 있는 라이터랑 일치하는 거고 자, 컨텐츠는 여기 있는 컨텐츠랑 일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다 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것들을 빼주면은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형식으로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은 자, PDO에 자, 패치 오브젝트를 빼주면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빼주면은 또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가져와진다 라는 거고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호기심에 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가 나오나? 5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5라고 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이런 거고, 뭐 1로 해도 되고, 5 그대로 나오네. 2, 5이 안 나오네. 3, 5, 4. 그래서 PDO, 패치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다가 취소, 뒤로 가져야 되고, 이제 완료하면은 지금 업데이트 OK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 없음이 나옵니다. 자, write OK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write OK를 업데이트 OK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되고, 요 업데이트 명령어랑 인서트 명령어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냥 여기만 업데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업데이트로 바꿔주면 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이런 문제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겪어봐야 되고, 보자. 저희 지금 목록을 보면은 얘네들이 다 다르게 생겼죠. 지금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제 업데이트 볼드 셋 서브젝트 라이트 컨텐츠를 수정을 할 건데, 지금 뭐가 없냐면은 조건이 없어요. 어떤 거를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 수정이 될 거예요. 제목 다 수정. 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완료. 하면은 지금 다 수정이 되었죠. 자, 업데이트에다가 이렇게 where 조건을 안 써주면은, where절을 안 써주면은 다 수정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한 100만 개가 있다 라고 치고, 그 100만 개가 있는데 실수로 개발자가 where절을 빼고 업데이트 문을 실행을 해버리면은 100만 개가 다 수정이 돼버리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에는 항상 이렇게 where절이 필요합니다. where idx는 get idx 이렇게 해주고, 자, 기억을 해야 될 게 get은 주소에서 가져오는 거다 라는 거고, 주소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에서 여기에다가 물음표 idx는 똑같이, 자, php echo get idx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다 수정에다가 1 완료. 1만 수정이 되었죠. 2 완료. 2만 수정이 되었고, 자, 이제 페이지 이동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뷰의 idx는 또 마찬가지로 get idx. 자,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여기는 PHP 문법이에요. 자, PHP가 선언이 되었고, PHP 문법 안에 있는 애들에서, 자, 문자열, 이게 문자열이고, 자, 문자열 안에다가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PHP echo로 했었죠. 이거는 지금 PHP 그 구문이 아니라 여기는 HTML 구문이에요. HTML 구문에서는 이렇게 PHP echo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get 한 다음에 뭐 idx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마찬가지로 일부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컨트롤 U를 해봅시다. 이 그대로 출력이 돼버려요. 그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echo, 오 되네. 자, get idx라고 해줘야 이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되고, 자, 이제 수정이 되면은 원래 내가 잘못했나? get idx. 여기 지금 잘못된 페이지라서 다시 수정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php 수정 완료. 이렇게 뷰 페이지로 와지죠. 아까는 리스트로 와졌어요. 리스트로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뷰 페이지로 와지도록. 보통 자기가 게시물을 수정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정한 게시물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 글 작성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좀 복잡할 뿐인데 봅시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db가 있고, 자, idx는 자, db에 last insert id 라는 걸 가져오면은, 이제 insert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를 하는 거라서 요 게시물이 몇 번째 게시물인지 몇 번 게시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db 쿼리문을 실행을 한 다음에 db의 last insert id 라는 걸 가져오면은 게시물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 게시물의 번호를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view.php 물음표 idx는 idx라고 해주면은 이제 글 작성을 할 때 뷰 페이지로 와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지금 수정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 삭제를 할 거예요. 글 삭제는 그냥 write ok를
딜리트로 저장을 해주세요. 딜리트. 그래서 뷰에서는 이렇게 delete.php 물음표 idx 뭐시기로 들어가시면은 이 delete php를 실행을 하겠죠. 요 write랑 update 같은 경우에는 글 작성이랑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작성 페이지, 수정 페이지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delete의 경우에는 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삭제. 요 delete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거를 복사. 뷰나 업데이트에서 요 where select 구문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select 별 대신에 delete를 하면 됩니다. 저 별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별은 뭐냐면은 요 idx subject writer content regidate를 다 가져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보기에서 이거를 수정 여기에다가 뭐 idx 원래 자 idx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지금 보면 이제 idx들만 가져와지죠. 다시 subject 하면은 idx랑 subject를 가져오고 자 이번에는 idx subject writer writer를 가져오고 그렇죠. idx subject writer 근데 여기서 별을 하면은 이제 다 가져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딜리트 경우에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쓸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걸 사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delete from bold 자 볼드로부터 삭제를 하는데 조건이 이제 idx가 요 idx인 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로케이션은 삭제를 한 뒤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로 가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삭제 다 삭제가 되었죠. 1345 삭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업데이트랑 마찬가지로 조건이 없으면 얘도 다 삭제를 해버려요. 다 지워졌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 더 추가 완료 한 다음에 또 삭제 누르면은 다 삭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이게 조건이 있어야 이제 하나만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수정 삭제까지 다 해봤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앞으로 PHP를 공부를 할 때 큰 지장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다 이것들을 토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회원가입 로그인도 마찬가지고 댓글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 자, get이 뭔가 주소에서 가져옵니다. 주소. 자, post는 뭔가 이거는 무조건 이제 사용자 입력 폼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고 자, 폼에다가 이제 메소드는 post로 이제 선언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 타입은 서브밋 전송. 자, 그래서 이 폼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 전송을 눌렀을 때 여기 액션에 있는 페이지 예를 들어서 뭐 test.php 라고 치면은 이제 test.php에서 자, 뭐 echo post test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고 get은 주소에서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가 뭐 http localhost에 뭐 idx는 1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get idx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 물음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nd 하고 뭐 페이지는 list라고 치면은 이제 get 페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이 idx에는 지금 1이 들어가 있고 페이지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get의 시작은 물음표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key equal value 자, key equal value 그 다음에 물음표 key equal value 물음표 key equal value 물음표 key equal value 물음표가 아니라 end 자, key equal value and key equal value and key equal value an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아까처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다가 형준일 자, 검색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자 물음표 key equal value 자 물음표 key equal value 물음표랜다 자꾸 자 and key equal value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웹사이트를 가도 똑같아요. 자 이런 걸 이제 get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post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 쿼리문 사용하는 방법 핵심적인 거 자 get
포스트, 그 다음에 이제 DB 연결. 자, DB 연결. PDO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가 보면은 인덱스도 그렇고, 자, 테스트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출력한 거라서 필요 없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여기 뷰도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다 이제 독 타입 HTML을 선언을 한 다음에 HTML, 그 다음에 헤드, 그 다음에 바디 이런 애들을 다 선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딜리트, 인덱스 업데이트, 업데이트 오케이, 뭐 뷰, 라이트는 지금 없고, 라이트 오케이. 지금 다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파일이 한 100개가 있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이 달라졌다 라고 치면은 그 100개의 파일을 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 불상사가 없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알아볼 거고요. 자, 저의 첫 강의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